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1편의 영역별 연습 문제 중에서 기본 연습 문제의 경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또 11번부터 2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부한 노동력, 2. 뜨거운 교육열, 3. 풍부한 자본과 기술, 4.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 요인하면 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아닙니다. 자,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있는데 자본하면 여러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해요. 근데 돈이 부족했죠, 한국은. 처음에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본과 기술, 이것은 옳지 않고요.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많았어요. 노동력, 풍부한 노동력, 일할 사람이 많았고요. 예, 한국 사람들을 보면 가난하더라도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겠다 하는 교육을 시키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육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었죠. 우수한 노동력을 길러낼 수가 있었고, 이게 이후에는 이제 기술을 발전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수출 중심의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경제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다는 이겨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경제를 이길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풍부한 노동력, 뜨거운 교육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 세 가지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풍부한 자본과 기술이 옳지 않은 답입니다. 자, 2번. 198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1. 가발, 2. 자동차, 3. 반도체, 4. 휴대폰. 자, 1980년대 대표적인 수출을 했던 물건, 품목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2번 자동차입니다. 그럼 연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옷, 신발, 가방, 가발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옷, 신발, 가방, 가발. 우리가 보통 경공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등이 있었습니다.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을 수출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첨단 산업이죠. 그것에
문화 콘텐츠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는 새로운 소재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문화 콘텐츠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설이 좋잖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발은 1950년에서 1960년대고요. 반도체 휴대폰은 1990년에서 2010년대.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1990년부터 2010년대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1980년대에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2번 자동차입니다. 자, 3번 볼까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강을 이용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2. 한강이 없었다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었다. 3.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4.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요.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폐허가 됐었어요. 그런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50여 년 만에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한 것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죠. 3번.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입니다. 50여 년 만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4번 다음 중 상설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오일장, 2. 백화점, 3. 전통시장, 4. 대형마트. 자, 몇 번인가요? 상설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오일장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상설시장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상설시장 하면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곳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장하면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설시장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날마다 열리는 시장을 상설시장이라고 하고요.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입니다.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매일 열리는 거죠. 매일 열리는 시장이어서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시장이 이제 상설시장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있어요. 매일 열리죠. 그래서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것들이 모두 상설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상설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편의점도 매일 열리죠.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도 매일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정기시장은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기시장에는 3일장과 5일장이 있습니다. 3일에 한 번 열려요. 3일장.
5일에 한 번 열려요. 5일장인데요. 우리가 도시에서는 보기가 어렵고요.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시면 시골에 가시면 이제 아직도 전기시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장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또는 상인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일장이고요. 5일장은 정기시장입니다. 자, 5번. 한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은 화폐, 돈을 말하죠. 돈. 화폐. 한국의 돈을 얘기하고요. 발행하다, 이거 만들다 그런 얘기죠. 자, 한국에서 한국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른 은행에 공급하는 은행은 어디일까요? 네, 한국은행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게 은행의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은 개인이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전국 곳곳에 지점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이런 은행들을 시중은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지방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은행은 이제 그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만든 은행이에요. 그래서 보통 광역시나 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은행 이름을 보시면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이런 은행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예금을 받아서 그 돈을 그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하도록 만든 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있고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문을 열며 식료품과 간단한 생활용품을 파는 곳은 1. 3일장, 2. 편의점, 3. 백화점, 4. 슈퍼마켓. 자, 24시간 문을 열어요. 어디인가요? 이걸 보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네, 맞습니다. 2번 편의점입니다. 자,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며 식료품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료품과 간단한 생활용품을 파는 곳은 편의점이죠, 편의점. 물론 슈퍼마켓에서도 식료품과 간단한 생활용품을 팔지만 24시간 문을 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의 편의점입니다. 자, 7번 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중은행에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2. 은행이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말한다. 3. 대표적인 상품으로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다. 4. 인터넷, 스마트폰, 현금 인출기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5번에서 한국의 은행에는 2번처럼 은행이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행이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말한다. 맞고요. 자, 이 시중은행 하면 이제 도시에 있는 은행이라고 했고, 지방은행은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시중은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니고 지방은행이죠. 이렇게 지역 이름이 들어가면 지방은행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요것 때문에 틀렸죠. 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자, 3번 대표적인 상품으로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있다 말했는데요. 맞습니다. 그 은행의 이제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보통예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보통예금입니다. 자, 정기적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아서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한다. 매달 뭐 20만 원씩 기간을 정해요. 뭐 2년 동안 저축을 하기로 기간을 정하고 저축을 해서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매달 20만 원씩 저축을 해요. 이걸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하고 한 번에 큰 금액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2년 동안 500만 원을 쓸 계획이 없고 특별히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 2년 동안 약속을 하고 500만 원을 한 번 저축을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찾아요. 돌려받아요.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처음에 500만 원을 저축하고 2년 동안 그대로 뒀다가 마지막에 500만 원과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인터넷, 스마트폰, 현금, 인출기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죠. 폰뱅킹 할 수 있고 ATM 기기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현금 인출기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함께 사용이 늘고 있는 결제 수단은 1. 수표, 2. 신용카드, 3. 체크카드, 4. 모바일 간편 결제.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모바일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 결제는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주로 땡땡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넣어서 땡땡페이라고 말해서 핸드폰을 가져다 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모바일 간편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망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얼마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1. 3천만 원, 2. 4천만 원, 3. 5천만 원, 4. 1억 원.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네, 3번이 답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은행이 망해요. 그래서 망하는 경우에 그 예금을 한 고객들에게 원금, 저축한 금액,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얼마까지? 한 명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죠. 이 제도를 왜 시행을 하냐면요. 믿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은 1. 증권, 2. 정기예금, 3. 정기적금, 4. 보통예금. 자,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3번. 자,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같은 정해진 날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입금을 하고, 만기일, 이 계약이 끝나는 날, 만기일에 원금 내가 저축한 돈에다가 은행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을 정기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네,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죠. 자, 2번 정기예금은 아까 말했어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기간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은행에 예금하는 상품을 말하고요. 4번 보통예금은 자유롭게 은행과 거래하는 상품으로서 입금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 보통예금을 통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경제 두 번째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